이번에는 그래서 시간에 따라 다른 노드의 액티비티도 같이 보려고 합니다. 노드 액티비티를 보기 위해서는 우선 노드 액티비티를 그냥 그려볼게요. 자, 롱 파일을 했는데요. 롱 파일을 한 이유가 이제 여기서 나타납니다. 이걸 빼고 x에다는 로우는 sec랑 똑같은 거죠. 로우 n이 되는데 로우 n도 좋은 것 같아요. 우선 로우 n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액티비티를 보고 컬러를 I로 해가지고 눈을 떴냐 감았냐 그 다음에 라인을 그리고요 포인트도 그립니다. 라인과 포인트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. 자, 그랬더니 어떻습니까? 자,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제 나오진 않죠. 왜냐하면 여러 노드가 한꺼번에 그려져서 그래요. 이 노드별로 그린다라는 게 파셋, 그리드, 그리고 일렉트로로드 여기까지 하면 그 로드별로 그려달라라고 하는 거죠. 컴퓨터가 힘들어하네요. 로드별로 그렸더니 뭐 그림은 그린 것 같은데 이렇게 이런 것이 있고 전부 이렇게 좀 그냥 나오잖아요. 좀 우리가 원하는 웨이브 폼이 아니라는 거죠. 왜 그러냐면 이게 아웃라이어예요. 이제 이 아웃라이어를 제거해줘야 이 웨이브 폼이 나오게 됩니다. 템 클래식은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. 그냥 뒤에 하얗게 보이게 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. 네.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아웃라이어를 찾아보려고 그래요. 아웃라이어. 요 점점점 있는 게 문제가 돼 있는지를 좀 보려고 그래요. 아웃라이어를 찾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스 플랫입니다. 자, 그래서 여기다가 박스 플랫이라고 하고 일렉트로로드를 주고 액티비티를 주고 컬러를 I로 해서 박스 플랫을 좀 그려볼게요. 그러면 이제 노드별로 음, 노드별로 박스 플랫을 그렸는데 얘네들이 이제 여기 밖에 있으면 아웃라이어가 되는 거죠. 아웃라이어니까 이거를 아웃라이어를 잘 보려면 어쨌든 로그 트랜지션으로 하면 조금 그 이렇게까지는 이상하게 안 보이겠죠? 확실히 여기에 아웃라이어가 있네요. 아웃라이어는 메디안에 메디안 인터컨타일의 3배 이상이 되는 거면 크게 무슨 이벤트가 있거나 측정의 에러다든가 정기적 에러가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요거는 그냥 해볼게요. 이 에러를 줄이지 않고 t-테스트를 해볼게요. t-테스트는 이제 일렉트 로드별로 묶고 이거를 데이터마다 테스트를 해주고 i마다 액티비티를 관찰해주고요. 이걸 갖고 스탯으로 하고 서머리를 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이게 t-테스트를 하나의 표로 좀 보이려고 하는 거죠. 자,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에스티메이션 값이 나오고 테스트 나오고 p-밸류가 나오니까 좀 한꺼번에 보기 편하고자 저거를 좀 한 거예요.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습니다. 아무 의미가 없죠. 자, 그래서 요거를 다시 좀 만들어 볼까요? 자, 이제 좀 명령을 요거는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이거는 제가 보기 편하려고 하는 거지 꼭 필요한 부분은 아니에요. 다만 t-테스트를 반복해서 해봐라. 또는 아노바를 반복해서 해서 어떤 의미가 있냐. 아까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좀 설명을 하면 똑같이 아까처럼 해서 디퍼런스를 하는데 요 위에를 이제
HTML 구문이에요. 그러니까 HTML 구문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좀 표가 저절로 생성이 되게 되잖아요. 그래서 표를 저절로 생성하는 것도 꽤 중요합니다. 안 그러면 디자인이 바뀔 때마다 코옥하는 분들이 이렇게 돌려달라, 저렇게 돌려달라, 이상하다 이렇게 하면 이제 저도 굉장히 귀찮아지죠. 굉장히 반복적으로 어떤 걸 해야 되고 또 달릴 때마다 표를 아니라 그냥 아웃컴을 주면 좀 보기는 편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몇 가지 제 방식으로 표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걸 하고 있는데요.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였고요. 그래서 이런 표를 좀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데이터 클리닝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. 스케일 메디안이라는 펑션을 좀 요거 지울게요. 자, 스케일 메디안이라는 펑션을 좀 만들려고 그러는데요. 이거는 뭐냐면 함수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. 왜 함수를 만들려고 그러냐면 노드가 지금 14개잖아요. 그럼 14개마다 이 구문을 쓰는 건 저한테 너무나 힘든 일이죠. 그래서 함수를 만들었습니다. 퀀타일로 해서 x의 25% 구문을 q1으로 75%를 q3으로 하고 이 둘의 차이를 인터쿼타일 레인지라고 함수로 제가 만들었어요. 만약에 메디안이 x보다 작으면 인터쿼타일로 한 다음에 1로 해주고 아니면 인터쿼타일로 해서 양쪽에 있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를 좀 정해달라. 그래서 스케일 메디안을 만들어서 어떤 스케일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Z 스코어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. 보통은 민으로 해서 이렇게 만들잖아요. 민으로. 요거는 이제 ABS 절대값이라고 생각해도 되죠. 마이너스 1을 곱한 거는 얘가 더 작을 테니까. 자, 그래서 Z 스코어를 만드는 겁니다. Z 스코어. Z 스코어를 만들어서 이제 써보려고 그래요. Z 스코어가 보통 2.5 이상이면 아웃라이어라고 한다는 거죠. 그래서 이지 롱 1을 만들 건데 이지란 데이터를 만들 거예요. 이렇게 써주는 것도 이렇게 써주는 게 맞죠?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 스텝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룹 바이 일렉트로 로드별로 이제 계산을 할 거예요. 이 로드별로 계산을 할 거예요. 그 다음에 Z 스코어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마다 아까 스케일 메디안이라는 펑션을 구해놨죠. 거기에 각각의 액티비티에 대해서 그 구해달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. 그래서 맵이라는 걸 쓰면 지금 했던 거를 레스트된 그룹별로 다 같이 계산하는 반복문이에요. 그러니까 클래스에서 per i는 레인지 이거 파이썬이네. 파이썬에서 뭐 파이썬이든 아니든 per i는 레인지 요거 있죠. per i in 레인지 뭐 1부터 10 이렇게 해서 반복문 쓰는 거 있잖아요. 이런 반복문을 요 맵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룹 바이를 해서 한 번에 이제 다 하려는 거죠. 그래서 이걸 갖고 데이터와 Z 스코어를 구한 다음에 Z 스코어가 2.5 이하인 것만 클리닝을 해주겠다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제 이 롱 파일은 Z 스코어가 2.5인 애들로만 구성하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박스 플러스 다시 그려볼게요. EL1으로 박스 플러스 똑같이 그려보면 이제 아까랑 확실히 다르죠. 아까랑 얼마큼 다르냐? 아웃라이어를 제거를 했더니 이제 좀 돼요. 그래서 보니까 AF3는 눈을 뜨고 크기에 따라 액티비티가 좀 차이가 있고요. 요건 거의 차이가 없고 이러네요. 아까는 우리 지웠네. 아까 그 t-테스트 구한 거 볼게요. t-테스트 구한 거면 p-밸류가 유의한 게 별로 없었죠. 하나, 둘, 꽤 있지만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찾을 수 없었는데, 이렇게 하고 이제 p-밸류를 구하면 좋죠. 여기서 이제부터 컴퓨터가 돼서 DOMC는 뭐냐면 그 코어 몇 개 쓸 거냐라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컴퓨터가 코어가 아까 48개거든요.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컴퓨터 코어보다 하나 정도 적게 쓰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 이유는 이제 요 지지 플랫을 그릴 때 이제 아까 이상하게 나왔던 요 그림 있었죠. 요 그림. 요 그림은
똑같이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. 똑같이 그리는데 그러면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죠. 자, 그래서 똑같이 그리는데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네요. DGL1이죠.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네, 이때부터는 좀 컴퓨터가 오래 걸립니다. 가끔씩 이제 컴퓨터가 멈추지는 않나 이런 걸 좀 써줄 필요는 있어요. 뭐 CPU를 뭐 1.3 정도만 쓰니까 큰 문제는 없지만 자 그럼 이제 아웃라이어가 없으니까 이런 찌글찌글한 모습들이 있는 거죠. 좀 의미가 좀 있어 보이나요? 이걸로 가지고 눈이 떴다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? 그러니까 눈을 감기 전에 한번 이렇게 푹 하고 그 웨이브가 떨어지는 것들은 보이네요.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푹 떨어진 다음에 눈을 감고 푹 올라간 다음에 눈을 뜨고 이렇게 하네요. 그러니까 이제 웨이브 폼의 어떤 성질을 가지고 눈을 뜰 거냐 말을 거냐 이거를 예측을 좀 하면 좋겠죠. 자,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들입니다. 아까랑 똑같은 건데요. 요걸 아이 디텍션 말고 아이 스테이투스로 가고요. 클로즈 오픈으로 가고 똑같이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밑에는 이제 타임 시리즈가 되는 거죠. CPU를 100%까지 쓰네요. 네. 그러면 이제 좀 보기가 편해진 것 같아요. 117초도 맞췄고, 요거에서 액티비티를 구했고, 자,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첫 번째 그 데이터에 어떤 원하는 식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은 된 거